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평소에 존경하는 경남교육위원회 이수동 교육감님, 그리고 경남교육연구원 원장이신 이상술 원장님, 울산시 최정집 기업장님, 그리고 울산시장님, 그리고 오늘 제30회 전국 교육 현장 연구대회에 참석하신 교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교육의 역할과 한국 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어떠한 학문적인 체계에서 또는 논리를 정립시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사회생활에서 제 체험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다 이해하는 바와 같이 교육은 그 나라의 발전의 산실이요, 그리고 모든 이상을 시현해 주는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경제의 모든 발전, 이것도 교육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0회 이 교육 현장 연구 대회는 여러분의 논문이 우리나라 모든 초, 중, 고등학교 정책에 반영돼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장과 교육의 정책이 한 덩어리로 발전돼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확실히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정책과 그리고 교육의 현실이 서로 윤리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역시 그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초창기에 모든 교원의 빈곤, 그리고 교육의 정책의 빈곤,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개척해서 오늘날 한국 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을 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의 의식을 심어줘서 오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계층 없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나 교육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 일전의 현실이 파악되지 않은 그 논리나 정책은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그 향상 발전에 많은 진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정책은 어떠한 정책의 논리를 펴나갈 적에 그 정책이 교육이면 교육의 현장에서 체득한 그 이론이 아니고 어떠한 다른 나라 예를 도입한 이러한 교육의 정책이라거나 또는 경제의 정책이 그 나라 경제 사회에서 도출된 이론이 아니고 선진 발달된 경제 정책을 그대로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려는데 많은 어려움과 진통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제30회 전국 교육 현장 이 연구대회 그 성과가 미래 한국 교육의 그 기틀로 작용하겠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말 할 나위 없이 교육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초중등 교육은 그 사람 됨됨의 기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모든 분야의 지도층들이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은 초중등 교육 그 시절에 사람의 됨됨의 바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회와 유리되는 예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국민의 기본 바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바탕을 정립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학교 교육, 대학의 교육은 모든 초등교육에서 그 바탕된 인간 외에 어떠한 전문의 지식을 가르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중등 고등학교만 제대로 잘 배워서 인간의 바탕이 잘 정립되면 대학은 물론 다니면 더 좋지만 안 다녀도 우리는 그 사회를 걸어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하냐? 그 어떠한 전문 분야를 익숙한 것은 꼭 전문 학교나 대학에 가서만 익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중 고등학교에서 그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대학이나 또는 그 이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모든 그 사회 지도층으로 결정하는데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터득할 수 있는 문제고 전문화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 대학의 자기 전문 분야하고 그 상당한 수 어떠면은 반 이생이 이탈해서 사회에서 어떤 전문 분야에 종사를 해서 많은 성공하는 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그 전문 지식이 어떠한 다양한 감각에서 이해가 빠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 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이 교육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창의성과 자율성을 이어주는데 모든 주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 교원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연구로 자율성을 가지지 않는 그 교육은 그 모든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신념을 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원 자신이 자기네 연구와 모든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창의성을 가르치고 진취성을 가르치는 그 역량을 가지지 않으면 그 교육 자체가 타율을 자기네가 받아들여서 그 교육의 생명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어떠한 개성의 생명력을 자기 깊이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중등 학교에서 인간 됨됨의 그 바탕 위에 그 개개의 개성의 창의성과 그 진취성을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전문학교 또는 대학을 가든
사회에 나거든 그것은 그 한 일생을 걸어나가는데 기초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육 사회에 있어서 교원의 지위, 이것은 자기 분야를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그 사회적 지위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분야, 그것은 교육의 현장에서 모든 각자가 자기가 가르칠 길을 연구 개발하면서 그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지위는 그 각 직장에 의해서 그리고 또는 모든 그 경제적 지위 그리고 직업적 지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교원들의 지위는 그거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가 높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모든 계층의 지위 이런 것이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 지위는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는 자기의 교단에 서서 자기가 나갈 길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교주분으로서 직분을 다하는 그 독창적 창의성과 그 추진성에 학생들한테 심어줘서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을 끌고 나가는 기본의 정신을 이어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간 데 있어서는 우리는 어제보다 내일 그리고 우리는 선배보다 후배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모든 도덕과 윤리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인간의 바탕을 구성하고 그 위에 그 사회의 발전과 모든 발전은 항상 선배의 시대보다 후배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경제 사회를 보더라도 우리 할아버지는 기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시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다음 시대는 더 빠른 속도에 더 빠른 그 시간으로 온 세계를 손금 들여다볼 수 없는 시대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말을 하냐? 우리는 다음 시대를 우리의 시대보다 더 낮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틀을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은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그 책임은 참으로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전문 분야인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어제, 이것은 한국 경제의 지난 날을 잠깐 얘기를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 이것은 하는 그 민문은 발전시키고 문화는 발전시켰지만은 경제 하나만 본다면은 2조 500년간 우리는 태조 시대에서부터 2조 500년이 끝이는 순종 때까지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다. 경제 하나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는 원시적인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그저 이 천우에 매겨서 농사가 잘 되는 애, 못 되는 애, 그저 이 원시적인 어업이 다소 이 잡히는 애, 안 잡히는 그거 가지고 경제였지. 그것은 500년간 이 경제의 어떠한 발전을 이 정책적으로 힘쓴 것도 없고 다 그 당시는 온 세계가 그러했습니다마는 아무 경제의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2조 500년 초창기의 임금인 태조 때 직금으로 환산하면 약 우리 개인 소득이 20불이었다고 하면은 아마 끝날 때 2조 500년이 끝날 순종 때도 20불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하냐?
원시적인 농업 발전,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러한 형태로 지속됐고, 그리고 인문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만이 오늘날 그 민족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이 그러했고, 일본이 그러했고, 모든 것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국은 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도 가장 그 문화를 숭상하고 교육을 숭상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그 어려운 국제사회에서 35년간 일본 통치 시대에 잠자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해방과 더불어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문화의 혜택으로, 그 조상의 혜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든 안 받든 이 사회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현명한 두뇌를 가진 민족으로 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 우리가 해방 돼서 그 군정 시대에서 한국이 정부가 독립하는 그 과도기는 우리가 우리 정부는 사회 질서를 잡는데 전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고 6.25가 돼서 우리는 6.25 동란을 치고 그 후는 그 모든 의식과 그 기하를 줄이는데 정부는 주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근대 산업화 시작한 것은 60년대에서 70년대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때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경제학자, 국내의 모든 경제학자 볼 적에는 한국 경제가 근대 산업화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고 안 될 수 있는 여건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 선진국 어느 기자는 한국 경제의 장래가 발전되게 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는 걸 기대하는 거나 같다, 이런 아주 얘기를 한 그 신문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그 당시 우리 정부는 2차 대전 후 신생국으로서 세계에서 유의에 없는 경제 정책을 영단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 이 농업국가도 농업 자본밖에 없었는데 해방되자 세계의 여러 가지 풍조와 여건에 따라서 토지는 개혁되고 지주는 몰락되고 자본은 아무도 형성된 게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근대 산업화를 시작하려면 그 산업시설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 자본이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는 모든 기술도 축적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 능력, 경험을 가진 사업가도 또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이 모든 기업인에게 근대 산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서를 내면 정부가 그 계획서를 믿고 세계 자본시장에 정부의 은행이 집을 보증을 하고 차관을 얻어들여서 한국을 근대 산업화 하는데 우리가 박차를 가야겠다 하는 것이 정부 시책이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대단한 명단이었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기술이 있는 기술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경험도 없으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다 냈는데 정부가 그걸 믿고 집을 보증해 가지고 차관을
그 책임을 이를테면은 묻기 위해서 계획서대로 얻어들인 차관과 그 공쟁이, 물론 계획서는 그 차관을 얻어들여서 공장을 세워서 국민 경제에 소요되는 생필품을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대외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차관의 원리금을 갚는 그런 계획서였습니다. 만약 계획서가 뜻대로 안 되고 그 기업이 불신되면 그 당시 그 계획서를 낸 그 차관을 한 사업주들은 전부 형무소에 갔습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업가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 한 18 정도가 불씨를 내고 부도를 내고 형무소에 가고 내면지 90%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영감이 마저 들어가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게 근대 산업화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물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을 위한 그 편리시설, 이를테면은 사회간접시설, 모든 그 교통시설, 도로, 철도시설, 항만시설, 그리고 전기가 없어서 수력발전소 시설, 수화력발전소 시설, 모든 시설이 차관에 의해서 국민이 원체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국민의 시설을 해주려면 부지 하세울이고 우리나라 그 사회건설이나 경제건설이 부지 하세울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교육의 시설까지도 전부 차관에 의해서 우리는 60년대, 70년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성공한 것은 우리 모든 조상이 문화를 숭상하고 교육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국민이 배우지 않았지만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익히고 남의 문물을 익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대부분 성공했다. 그 실패는 불과 한 일화를 지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경제를 현재로 이끌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과거 한때 70년대 들어서는 참으로 경제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때 흑자 통화의 일화의 흑자 시대를 이 77년에서 88년에 거쳐서 잠깐 흑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부가 의체로 걸머지고 그 이자를 물면서 그 이자를 갖고 국제 수지 흑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발전이었습니다. 경제가 다소 발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급진적인 정책으로 그것은 잠깐 빚을 보다가 그냥 그대로 낙엽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87년에 잠깐 우리 경제는 대만보다 앞질렀습니다. 개인의 소득도 앞질렀고 수출도 앞질렀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 급진적인 이를테면은 국민의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 그 급진적 정책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그 모든 소득세를 세제 개혁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급진적인 배분 정책이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 세금을 전부 법인세에서부터 방위세, 누진세 모든 걸 합하면은 90% 세금을 걷어는 세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기업은 물론 그 한 나라는 이 세금을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90%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선진 사회주의 국가에도 자유경제 체제의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스칸다비아 여러 나라 또는 미국이나 어느 선진국에서도 그 90% 세금을 거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